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네. 오늘도 재미있는 그 원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저번 달에 진행했던 월스 할머니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정말 기뻤던 거는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영어에 그닥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 그리고 사실 뭐 웰스 할머니 중간에 한국말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그리고 이제 녹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더빙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연극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서 한 권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재미있어 하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참 너무 좋다. 이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독을 하는 이유는 오만 가지를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플해요, 원장님들. 정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아이들이 책을 재미있어 했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입니다. 사실 책을 재밌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랑 책이랑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책 선정도 중요하고 그 책으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 포커스는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얘네들이 이 책으로 인해서 책이 좀 친해지면 좋겠다.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유치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거를 수업을 해?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그 정신 연령이 좀 낮다 보니 아이들이랑 아이 레벨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보시기에 좀 유치해 보여도 해보시면은 아이들이 꽤 좋아할 거라는 거는, 어, 좀, 음, 그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영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책 올해 더 좋아진 책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도 커버하는 책이 조금 더 원장님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빠르게 리캡을 해볼게요. 저번 주에 2주 전에 진행을 했었죠. 그 설명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역대급으로 많이 오셨어요, 원장님들이. 그만큼 어, 지금 설명회 시즌이다. 이게 보여지는데, 사실 그 설명회가 아니어도 됐죠. 그냥 상담 팁이라고 했어도 사실 무관할 정도로 저번 주에 커버했던 내용들은 바로 상담에서도 사용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리캡을 하자면, 뭐 블로그, 전단지, 직투,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뿌려야 된다. 우리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이 신입생 예비 소집일 꼭 챙기셔라. 땡겨졌어요. 엄청 이번 연에. 아시죠? 원장님들. 지금 12월부터 막 그 스케줄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하는 데도 있고 12월 30일 날 하는 데도 있고, 일단 원장님들 타겟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미 공지가 떠 있을 겁니다. 웬만한 학교는. 그러면 네, 저학년들을 타겟팅 하시는 분들은 신입생 소집을 꼭 가셔서 그 플라이어 나눠드리고, 저번에 그냥 이제 전단지 뿌리지 마시고 이제 자료 뿌리라고 드렸었잖아요. 그 자료들 가지고 가시고, 오늘 또 드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 가지고 패키지로 묶어갖고 드리시면 전단지랑 함께, 그럼 훨씬 더 어머니들께서 반응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긴 좀 다른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료도 함께 받으셔서 같이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단지로 뿌려도 되고, 이제 그 예비 소집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좀 얼굴에 철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공부방 오픈할 때, 식당들 막 갔어요. 식당 가서 어머니들 앉아있으면 막 가서 들이댔었습니다. 저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원장인데,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막 이제 알려드리고, 그런 철판,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런 자료 드렸었죠. 그쵸? 뭐, 문해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해력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자료, 그 데이터도 좀 알려드렸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스크린 다 보이시죠, 원장님들? 네네. 음. 그리고 문해력, 문해,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족발, 보쌈 세트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시대이고, 심심한 사과인데 사과가 어떻게 심심하냐 그러고, 그죠? 곰탕이 진짜 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아니, 실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의 중식 제공을 보고 우리 아이는 한식으로 달라고 하십니다. 네네. 이런 이제 부모님들의 문해력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선의의 거짓말을 보고, 선의가 누구냐고 안 배웠다고 합니다. 요거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네. 요런, 어, 문해력에 딸리는 애가 지금 원장님들 앞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의 장점을 찾아가자. 그래서 장점을 보면서 인스타 보면서 아, 저 선생님이 이거저거 잘해. 뭐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빨리 찾아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엔 결국엔 원장님이 브랜딩이다. 그리고 원장님이 학원의 간판이니까 원장님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원장님의 삶을 질문을 많이 던지면서 데이트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꽤나 많은 원장님들이 또 DM을 주셔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추후에 요 클래스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함께 뭔가 이제 진짜 깊이 있게 원장님들의 장점을 찾아가고 그거를 잘 포장을 해서 어머니들께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클래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The Color Monst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원서의 이야기인데 음,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가 반반이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새로운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쳐갖고 이제 이 캐릭터의 머리가 아닌데 빨리 길러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사실 뜻이 있어요, 원장님들. 제가 오른쪽 밑에 원래 파랑이가 있었거든요. 얘가 있었단 말이죠. 얘를 리플레이스해서 제 캐릭터를 넣었어요. 어, 제 마음이 좀 파랗다 이겁니다, 요즘. 그쵸? 근데 반대로 옐로를 입고 왔어요. 근데 안에는 파란색이죠. 이런 ธี임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뭐 겨울도 되고 약간 말랑말랑한데, 어, 네, 노란색으로 한번 입어보고 오늘은 해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I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항상 리서치 하는 게 작가님이에요. 이 작가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너무 귀엽고 인사이트풀한 이런 책을 만들게 되셨는가? 이게 가장 처음에 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보는데 사실 굉장히 이 아나 예나스라는 작가님인데 스페인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은 정보를 캐기가 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에 인터뷰 자체가 많이 없고요. 진짜 많이 없고, 그리고 구글링해서 찾아본 인터뷰들은 거의 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영어가 아니야. 물론 이제 트랜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딱 영어로 돼 있으면은 사실 그대로 그 원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스페인어에서 한글로 트랜슬레이션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전히 딱 와닿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량이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일단 다 긁어왔어요. 그래서 웬만한 인터뷰는 다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얻은 정보를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원장님들께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어, 이분은, 애나 작가님은 스페인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님이시고요. 뭐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뭐 가장 유명한 책은 역시 이제 더 컬러 몬스터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건드려주는 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심리 치료사예요. 그리고 감성 교육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또 컬러 몬스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깊이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다루겠다는 이 감정 요 부분을 이 파트를 다루겠다는 목표를 두고 만드신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책이 심리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심리 공부를 꽤 오래 했었는데, 어, 이 작가님과 되게 싱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배우면서 느꼈던 부분과, 그리고, 배우면서, 아, 그래, 이게 맞지라고 하는 것들이 작가님의 생각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이 책이, 친근하게 와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감성교육 전문가시고 치료사이시니까 이 심리의 색깔들이 책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 어려서부터 애나 작가님이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보통 작가님들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뭐 두드링 되게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막 그리고. 근데 뭐 모든 아이들이 좀 그리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애나 작가님은 조금 달랐던 거는 그러니까 뭘 하던 그냥 그림을 계속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할 때 그림이 뭐 종이가 항상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도 영화관에 종이를 항상 갖고 갔대요. 종이랑 연필이랑 크레용을 갖고 와서 영화를 보면서 그 느낌을 계속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뿐만 아니라 TV를 볼 때도 그렇고 뭐를 어디를 갈 때도 항상 그림을 뭐 그림 종이를 갖고 가서 그 감정을 막 그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보이는 것도 그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많이 그리고 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냥 커서 나는 작가가 돼야지. 그리고 만화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항상 뭔가 그 인생에 영향을 준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애나 작가님은 할머니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작은 옷가게를 하셨나 봐요. 근데 뒤에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애나 맨날 가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가서 마구잡이로 어지럽혀도 할머니가 다 오케이를 하셨고 거기 공방이다 보니 그리고 뭐 옷가게다 보니 뒤에 막 박스도 많고 막 스크랩 페이퍼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자르고 뭐 만들고 붙이고 이거를 그냥 늘 했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단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고 막 어질러 피고 막 난리를 쳐도 그래서 이런 영향이 참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막 콜라주 기법들이 거기서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더 컬러 몬스터를 봐도 스타일이 그냥 그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할머니 옷가게에서 만든 스크랩한 거가 여기 들어가 있대요. 이 책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안 알려주셨는데 스크랩 했던 거가 이 책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 호기심이 많은 아이여서 항상 모든 것에 그냥 이유를 알아야 되고 어, 이건 왜 이럴까? 이런 이유. 그러니까 부셔보고 다시 만들어보고 이건 왜 이렇게 생겼지? 또 부셔보고 만들어보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어, 그럼 부럽지 않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꽤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놀긴 했는데 저런 공방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아쉬움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셔갖고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는데 광고 쪽으로 가셨어요. 광고. 그다음에 광고 전공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디자인 예술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시고 그리고 꽤나 유능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꽤 유명한 스페인의 브랜드들과 이제 협업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이제 이 세계가 나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느낀 거예요. 계속 일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계속 그림에 대한 콜링 그리고 그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전달해야겠다라는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 나가던 일을 그만두고 이 책을 쓰시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첫 번째 책은 아니었고 제가 이게 두 번째 책인데 더 컬러 몬스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게 본인이 커가면서 감정, 심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감정을 돌아보면서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의 감정을 인식을 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어 당연히 이제 공부하시면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공감 포인트였는데 저도 심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옛날에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요. 어, 똑같은 느낌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어린 아이들 때부터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런 책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로 이 책을 만들게 됐고, 정확하게 그 의도를 달성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은 사실 뭐 어렵지 않게 하셨대요. 예전에 이제 그 광고 디렉터로 일을 할 때 이런 그 샤워 커튼 같은 거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이런 몬스터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티브 따와서 그대로 얘네가 몬스터가 됐고 이제 몬스터를 그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색깔로 좀 풀어볼까? 색깔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이랑 많이 그 아이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인사이드 아웃이랑 많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이 이거를 볼 때 인사이드 아웃을 먼저 본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버러기 같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디즈니를 따라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책이 먼저 나오고 오히려 뭐 디즈니가 뭐 이걸 카피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연도 순으로 보면은 이 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인사이드 아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꽤나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도 저번에 TMI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과 리서치를 해서 만든 게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역시나 이 색깔도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 물론 이제 그린 컬러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 보면은 심리적으로 이 색깔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책을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리더 라우드는 제가 다 녹음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음악이랑 다 선정을 해서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녹음한 거라서 저는 잘 안 듣습니다. 그 원장님들 그거 아시죠? 이제 본인 목소리 잘 못 듣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어 거의 뭐 원장님들이 수업할 때 이때 듣고 제가 잘 못 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지만 자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e Color Monster by Anna Yanas. 소리 들리시나요? This is my friend, the Color Monster. Today, he's all mixed up and very confused. He doesn't know why. Look at you, you're all over the place. That's because your feelings are all stirred together. So your colors are too. I know. Let's put each feeling in a different jar so we can look at it more closely. I can help if you like. This is happiness. It shines yellow like the sun and twinkles like the stars. You feel bright and light. You laugh, you jump, you dance. You want to share that feeling with everyone.
This is sadness. It's gentle like a blue rainy day. Sadness can make you cry. It can make you feel alone. But if you're sad, I will hold your hand. This is anger. It blazes red like fire. Anger can make you want to stomp and roar and shout, "It's not fair!" This is fear. It is black like the night and hides in shadows like a scared cat. Being afraid can make you feel very small and alone. If you're scared, tell me why and we'll walk through the forest together. This is calm. It's quiet like the trees and soft like their leaves. Now you are calm. You breathe slowly and deeply. You feel at peace. There, we've finished. Here are your feelings. Let's look at them together. Sadness. Anger. Calm. Fear. Happiness. But what's this? You look different, Color Monster. How do you feel now? 네, 중간중간에 오글거려서 죽는 줄. 저기, 손 잡는 거 좀 너무 오글거렸습니다. 네. 어, 신실쌤, 맞아요. 이 고통을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음악 선정하는데 좀 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음악도 다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길이에 맞춰서. 그래서 꽤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한 큐로 가는 책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아니요. 오글거려요. 선민쌤.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래서 제가 제 걸 잘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자, 넘어가고. 이거는 뭐 원장님께서 뭐 보시고 이제 아이들이랑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더 TMI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책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실 원서는 보면서 아이들이랑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쉐어하면서 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커버 페이지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이 프로세스를 지금 저희는 리더 라우드를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수업하실 때는 아예 읽지 않고 그냥 먼저 커버 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서 들으면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가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또 원장님들의 스타일마다 다르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게 해서 더 많은 그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유추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던졌을 때 아이들이 야, 얘네들은 뭔 거 같아.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에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대충 아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색깔은 뭘 것 같고 많이
안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저 여기 지금 이 구멍들이 뭐냐? 라고 질문하니까 별의별 그 답이 다 나와요. 자, 원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멍들은 뭘까요? 그냥 몬스터들은 그래 뭐 알겠는데, 얘는 뭘까요? 뭐지? 상처? 마음의 구멍? 구멍, 마음, 숨구멍? 나의 원장님. 숨구멍? 그 숨구멍, 진짜 마음의 숨구멍 그거구나. 그쵸? 어, 내 마음? 윤희 원장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요즘? 아닐 텐데. 피부? 피부. 피부. 거대 쿠키. 그렇죠. 크래커 같아요. 요런 질문, 요런 답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볼 때는. 그렇죠.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뭐, 뭐고? 예. 역시 어른들과 수업군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 모, 모공이 저렇게 크면 조금 극혐이긴 하네요. 자,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웃겼습니다, 요즘 어제. 답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쵸. 저도 역시 이걸 봤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쿠키가 생각났고요. 그리고, 어, 마음의 구멍인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알고 싶었는데, 작가님 인터뷰에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아이들의 답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이는 이메일 보내볼까요, 진짜? 제가 작가님들한테 그냥 막, 네, 저번에 줄리킴 작가님한테 이메일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보내보고 싶네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얘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완전 믹스업 됐어요, 컬러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원장님들께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라고 던져보겠습니다. 음. 가지고 놀던 박스에 송곳으로 둘링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 놀았던, 옛날에 놀았던 그 박스일 수도 있고, 모르죠. 어. 자, 요 페이지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원장님들 한번, 질문을 여기다 한번 던져봐 주세요. 기분이 어떤 것 같아? 그쵸? 음. 아까 걔네들은 커버 페이지에는 색깔이 다 한 색깔이었네. 얘는 막 다 섞여 있네. 어. 왜 몬스터의 색이 섞여 있을까? 표정이 왜 저럴까? 어떤 색이 보여? 그쵸? 그리고 이 뒤에 이 줄들은 뭘까? 그쵸? 음. 어떤 색이 보여? 얘는 누구지? 얘는 왜 화난 것 같지? 첫 등장한 아이인데. 그쵸? 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애들은 긴 똥이라고 하죠. 그쵸? 뭐, 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날개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조종하는 뭐, 퍼펫, 그 스트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는 어떤 색으로 채워진 것 같니? 나의 원장의 심리, 감정이 섞일 때 어떤 기분일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학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 학년이랑 이걸 하면은 이게 감정인 것 자체를 모르죠. 색깔이 감정인가?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질문들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색깔이 이제 우리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 안에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을까? 응, 응, 이런 거.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게 가능해?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러면서 제가 뭘 시켰냐면은 그 원장님들 밤마다 클래스 클라운 하나 있잖아요. 한 명 있죠. 까부는 애들. 걔를 앞으로 불러내요. 어, 불러내서 재밌는 걸 시켜보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을 같이 표현을 해보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예를 들면 행복하면서 슬픈 표정을 해봐. 가능한지. 그러면 그 클래스 클라운 같은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막 그 표정들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었을 때 기억 남는 거는 요거를 시켰는데 행복하면서
그 sad한 거 그리고 행복하면서 fear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했는데 똥 싸는 거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똥을 싸면서 이렇게 막 나오니까 행복하면서 근데 변비가 걸려갖고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막 애들 다 뒤집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뽑기에서 두 가지 시켜보기. 그렇죠. 이런 거 믹스를 할 수도 있고 그 뭐 돌림판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이 찍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감정이 이렇게 믹스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이 작가님이 표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과 색깔을 다루는데 굉장히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쉽게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 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사진을 찍던지 영상을 찍어서 다큐멘테이션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뭐 어디서든 뭐 인스타든 블로그든 이렇게 올리시면서 행복한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이제 약간 알려야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렇게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감정이 무슨 감정이 무슨 색인지 모르죠. 뒤에를 안 봤으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 우리한테는. 그럼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무슨 색깔일까? 꽤나 잘 맞출 수도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때문에.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답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틀린 답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들은 파란색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 나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애나 작가님도 그렇고 인사이드 아웃이 블루를 그리고 그 sadness로 표현한 이유는 있죠, 당연히. 그 psychological한 그런 리서치들이 있고 feeling blue 뭐 이런 그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아이들한테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어떤 아이는 파란색을 보면서 해피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틀린 거는 없고 아이들이랑 아이들의 그냥 생각을 다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이게 틀린 답은 아니고 그냥 이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라고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 여자 캐릭터가 나타나서 너 감정이 지금 다 믹스업 된 것 같으니까 솔팅을 하자. 솔팅을 해줄게. 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 책에서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TMI예요. 나중에 나온 책에 이 아이가 또 등장해요. 컬러 몬스터 시리즈가 몇 개 더 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있고, 닥터 컬러 몬스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캐릭터의 이름이 나오는데, 캐릭터 이름이 누나예요. 누나. 누나. 어. N-U-N-A. 누나. 그래서 누나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뜻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은 거예요. 누나. 그래서 한국 독자를 겨냥했는가? 이게 또 오빠였으면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여자애인데 오빠가 근데 딱 여자애에다가 누나예요. 그래서 대박인데? 그러면서 한국 독자들에게 참 재미있는 또 TMI를 선사를 해주셔서 물론 이 책만 하면은 이 캐릭터가 누나인지 뭐 모르지만 네 TMI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책이 재밌어서 뭐 학교 가는 스토리나 뭐 닥터 컬러 몬스터로 가시면은 그때는 누나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소팅하는 거, 감정을 소팅을 한다. 이 감정은 해피네스에 놓고, 이 감정은 sadness에 놓고, 이 감정 소팅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책의 액티비티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majority는 이 병들의 그 내 감정들을 소팅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따로 제가 만들지는 않았고요.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어,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원장님들께 설명을 조금 더 딥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마크 베라켓이라는 그 예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일 대학교 감성지능센터 센터장이시거든요. 코파운더이기도 하고요. 파운더이자 그러니까 설립자이자 센터장님이시고요. 여기 그 예일 대학교 아동연구센터 아동연구센터의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이 책을 내셨어요. Permission to Feel. 그죠? Permission to Feel? 뭐 permission이 필요한가? 그죠? 굉장히 캐치한
타이틀이었는데 한국 버전으로는 감정의 발견이라고 했고 색깔을 다 죽여버려갖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색깔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이 색깔이 지금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왜 이 색깔일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고 이제 리서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많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사회 정서적 학습을 시켜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래서 Social Emotional Learning이 필요하다. 그래서 SEL이라고 하거든요. Social Emotional Learning. 사회 정서적 학습이죠. 이게 필요하다. 학교에서 감정 교육이 너무 없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집에서도 이게 집에서 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집에서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 학습법을 계속 연구를 하시고 개발을 하셔서 이 센터가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 데이터들을 계속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뭐, 아이, 그게 뭐 중요해? 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에비던스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잖아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 어? 이게 맞나? 그러면서 다들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한 3, 4천 개 학교에서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 단에서. 그래서 이 감정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더니 5가지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집중력이고요. 아이들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 결정을 많이 잘 하게 되고 decision making이에요. 사실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희도 막 결정장애 막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인 관계. 네 번째는 health, 건강도 당연히 improve가 되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는 것까지, 성과. 요 5가지 영역에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더라.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보니, 이 감정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보니, 높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 번아웃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좌절도 쉽게 하지 않고 더 인스파이어 되고 그리고 더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비티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도는 올라가고 성취도도 올라가고 학업 성취도도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점들이 많은 데이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어, 요런 것들도 사실 뭐 학부모 간담회 할 때, 설명회 할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원서로 수업을 하고 왜 이런 책들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맥킨지랑 예일대학교 그 합작이죠. 합작해서 콜라보 해갖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2년 전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 보고를 했냐면 2030년 이 미래 교육 관련 프로젝트 보고서예요. 이게 2030년이죠. The Class of 2030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데 2030년에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죠. 지금 뭐 유치원 초딩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 얘네들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나타냈냐면 여기에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요 위에부터 여기까지인데 Advances in technology will cause major disruption in the workforce as automation could replace up to 50% of existing jobs in US alone.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션, AI가 나오면서 이제 다 replace가 될 거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Occupations associated with lower education attainment levels will decline by up to 15.5 million jobs in US by 2030. At the same time, the fastest growing occupation will require higher level cognitive skills in areas such as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그렇죠? 아까 다 건드렸던 부분이에요.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and 30 to 40% of jobs will require explicit social emotional skills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잡들이 3, 40%의 잡들이 이 social emotional 스킬이 필요한 잡일 거다. 그리고 그냥 require가 아니고 explicit social emotional skills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 수업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아이디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뭐 지금 막 문법 해야 되고 단어 외워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지금 데이터, 과학적인 데이터도 연구 결과들도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 문해력, 저희 저번 주에 문해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서적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이모셔널한 부분을 잘 건드려 주면 학교에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집안에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이제 감정적인 인식 그리고 공감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더 잘 해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뭐다 좋아지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셀프 어웨어니스도 생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을 그러면 이해를 하고 소팅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왜 중요한가 이 감정들이 요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해피니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해피해요. 옐로 하고 그 TMI의 TMI인데 어 제가 생맹이에요 원장님들 그 색약 좀 심한 색약이에요. 그래서 컬러 몬스터를 하는데 좀, 색깔을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색깔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원장님들이 보는 색깔과는 달라요. 그리고 특히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피그멘트가 조금 이제 다른데, 저는 얘가 되게 옐로우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약간 그린 같이 보여요. 어. 근데 이제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어, 특히나 그린하고 레드가 제일 커먼한 컬러 블라인드네스인데, 어, 꽤 심하게 있어갖고 자주 헷갈리거든요. 음. 어, 근데 어찌됐건, 그렇지만 색채 심리 자격증이 있다는 거. 공부하면 돼요. 초록색은 그런 거구나. 예, 그냥 머리로 넣는 거죠.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네. 자, 그러면 요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완전 옐로라기보다는 약간 그리니시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옐로는 해피니스를 표현을 하고 있네. 이 작가님은. 그러면서 너네들도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뭐 할 때 행복했어? 그죠? 언제 제일 행복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옐로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과연 영어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한국말로 해도 돼요.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AR이 높지 않은 책이라서 엄청 막 플루언트하게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 영어로 할 수 있는 바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바는 한국말로 하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영어는 잘 하게 될 테니 지금은 감정을 먼저 건드려 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건 그러면서 얘네가 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 책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기억들을 얘기했었구나, 쌤들하고. 그리고 쟤는 이때 행복했었지. 그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쉐어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어 sadness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이제 cry 눈물을 흘리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죠? 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니, 아이러니인가? 그죠? 그 심리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 또래, 그러니까 제 또래 그 분들이 감정적인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캔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캔디. 그죠? 캔디 노래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노래 부르진 않겠습니다. 읊어드릴게요. 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기까지는 아시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안 울어? 그죠? 그리고, 맞아요. 시슬쌤 나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우네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쓴 거야, 이거. 그리고,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하늘이. 이상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죠?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막 그래요. 그리고 2절이 더 웃겨요. 자,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 나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거울하고 대화하는 게 나쁘지 않은 또 이제 심리 치료 요법이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 게 뭐냐면, 웃어라, 웃어라, 캔디야. 거울을 보면서 웃으래. 그 다음에, 울면 바보다, 캔디, 캔디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맞아요. 로렌 원장님. 이 두 개가 산타 할아버지 노래하고 이 캔디 노래가 정말 심리적으로 안 좋은 노래예요. 원장님들. 그죠? 아니, 울면 바보래. 슬픈데. 가스라이팅 우리 다 당한 거야. 쌤들. 물론 저는 캔디를 보고 잘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가사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비인격적이야. 그쵸? 이 작사가 누구야 도대체? 아이고, 선미 원장이 해외 파견 나가셨는데 아빠가 보고 싶은 거 캔디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억압을 한 거예요. 선미 원장님. 그쵸? 이거 억압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했대요, 두명 원장님도. 어, 자,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 돼요. 펑펑 울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 들면 안 좋은 감정을 질러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질르면 안 되지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 다 한번 나와야 되긴 하더라고요. 음. 많이들 수고하셨군요, 원장님들. 그쵸? 캔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애들 들려주면 안 돼요. 네. 슬프면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수업하다가 운 아이가 있어요. 음. 얘기하다가 진짜 슬픈 거예요. 학교에서 슬픈 얘기도, 있죠.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친구가 이렇게 해서 슬픈 것도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잘 못하죠. 어, 맞아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쌤들, 사실. 그쵸? 음. 그리고, anger, anger. 언제 화가 나지? 나는 너를 볼 때 화가 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어. 그리고, 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원장님들은 언제 화가 나세요? 음, 화, 솔직히 저희는 화 많이 나지 않나요? 아이들 가르치다 많이 나요. 에이미 원장이 항상 매일매일, 아이들 학교 늦게 할 때. 이거, 맞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아람 원장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쓸 때.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될 때. 요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꽤 많네요. 그렇죠? 저랑 비슷한 과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맞아, 맞아. 그리고 파워 제이라서 계획대로 안 되면 애들 말 안 될 때. 아침에 딸내미 깨 속 터지죠? 두영 원장님 막 지금 막 앵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제 아이가 저의 안 좋은 점을 아, 이 로렌 원장님 이거 아닌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 있으신 분이라면 요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저의 안 좋은 점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볼 때, 화나요. 그죠? 생각처럼 안 되고, 아이가 말투가 퉁명스러울 때, 저 사춘기 가면 이제 시작이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화가 납니다. 맞아요. 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화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심리센터에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상담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 좀 문제 아들 상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정말
끌려오는 거죠. 부모님한테. 그런 아이들 보면은,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제 머리는 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랑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센터에 오게 되는 거죠. 어, 최선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마음대로 평가당할 때. 누가 신시스템을 이렇게 합니까? 누가 평가합니까? 예? 네. 내게서 닮고 싶지 않은 나의 부모의 모습을 발견했다. 아, 오늘 이제 많이 나오네요, 참. 퇴근했을 때 집안 엉망의 남편과 핸드폰 하고 있을 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그죠?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이 화에 그 앵거에서 원장님들께 질문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억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서 어, 좀 릴리스를 해보자. 사실 sadness는 물어보고 싶지 않았던 게 우실까 봐 원장님들 아침부터 저도 막 울까 봐 제가 눈물이 좀 많아갖고요. 그래서 sadness는 각자 하시는 걸로 하고 아니요 오늘 아침부터 눈물바다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신입생 이렇게만 나누어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음에 그 릴리스 할 게 좀 있다는 증거죠.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하면서 아이들도 역시 굉장히 많이 어, 감아놓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디에 풀 데가 없어서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아예 그냥 이게 뭔지 몰라서 이 감정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아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confused 된 상태인 거죠. 네. 어, 지금 생일인데 뭐 울어도 됩니다. 웃어도 되고. 네네. 맞아요. 최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뒤에서 이 부분 조금 더 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면 fear도 있어요. 뭐가 무서운가? 어, 실질적으로 뭐가 무서운가? 막 몬스터가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거미가 무서울 수도 이게 있지만 뭔가 도전하는 게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쵸? 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거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그 학원인들은 뭔가 어, 이게 매달 말이 되면 두렵잖아요. 그쵸? 여기서 막 난 괜찮아. 100%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은 참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어쩔 수 없이 inevitable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그쵸?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생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참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 게 또 올까 봐 fear가 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화가 많이 나는 원장님들과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누가 나갔어? 그러면은 막 원장님들 어떤 하냐면요. 오케이. 나간 걸 후회하게 해주마. 그러면서 오케이. 자, 이번 커리큘럼 다시 재정비 이렇게 하고 막 애들 잡아.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근데 그것도 조금 절제를 하시고 그럴 때는 약간 릴리스. 들켰다. 음, 음. 네, fear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fear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진짜 엄마, 아빠가 무서운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무서울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감정에 대한 수업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뭐 sadness에 대해서, happiness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감정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아이가 막혔을 때, 뭔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거를 릴리스하는 공간이 원장님들의 학원이고 공부방이고 교습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런 마인드풀니스 쪽에 원서들을 하는 겁니다. 네네. 어, 네네. 오늘 공교롭게도 생일이어서 원장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편안한 기분은 언제 들까? 어, 왜 초록색이지? 그리고 너를 제일 편하게 하는 거는 뭐야? 어떻게 하면 편해? 이 공간은 편하니? 선생님 편하니?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술 심리 자격증을 딸 때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그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너만의 공간을 한번 그려봐라는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정말 그냥 나만의 공간이에요. 어. 순한하게 만들던 뭐 재밌게 만들던 상관없는데 제가 제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일단 음악 악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하루 종일 그냥 음악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진짜 릴렉스 하고 싶은 저의 욕구들이 많이 보여져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뭔가 계속 놀고 막 이런 거를 그릴 줄 알았는데 진짜 릴렉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엄청 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요 액티비티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선생님이 편해야지 사실 공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점점 더 편해하겠죠. 그래서 수업이 편해지고 선생님이 편해지면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때야 비로소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라포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쌤들이 푸시를 해도 아이들이 따라와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따라와요. 네. 탈퇴가 없어지는 거죠, 잘.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정을 몬스터가 솔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색깔이 나왔어요. 핑크가 나왔네요. 그 다음 하트가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겠죠. 여기 이 책에 안 나온 감정들을 한번 우리 컬러 매치해볼까? 안 나온 감정들은 뭐가 있어? 그리고 그 감정들은 뭐 어떤 색깔 같아? 이런 매칭을 한번 해볼까? 우리끼리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보면서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감정은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나 이거 하고 싶어. 뭐 조금 더 정보를 알고 싶어. 근데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사실 그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하고요. Permission to Feel 한번 꽤 저는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아까 마크 베르켓 교수님이 한국 뉴스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 첫 스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막 우리가 엄청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볼게요. If people get interested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y want to learn it, where should they go to? How should they start? So in schools, we use the term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or SEL in English. My approach, the approach of our center, called RULER, R-U-L-E-R, is in 3,000 schools across America. And again, what I learned in my career is that to teach children emotional intelligence, we have to first work with the adults. Because if adults don't have the language to describe their feelings, so for example, can I ask you, ask me how I'm feeling, please? How do you feel? Fine. That's the normal question, easy how people respond to it. And so we're so used to just saying something that doesn't have a lot of meaning. And what I'm asking people to do is to move beyond the superficial and to get granular, get specific. And that's scary for some people because, right? Ask me how I'm feeling again, please. How do you feel? Oof, I'm anxious, scared, angry, and hopeless. With our interview? I hope not. Do you see, like, as a parent or as a boss or as anyone, it's like, oh my goodness, like, what do I do with my child's feelings? And so the truth is, all of our kids have these feelings. They're just not used to talking about them because they're not used to people asking the question and really wanting to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and then providing that back and forth to support. And I think it's time for a change. When we suppress our feelings, it affects our bodies. You know, it literally affects our physical health, right? The more we, when we're experiencing a lot of anxiety or stress or worry, and we don't feel safe and comfortable to share or talk about it, it has to go somewhere, right? So then you go to sleep at night and your brain just kinds of ruminates, right? Or obsesses, or you eat your feelings, you know, or you get angry and react in very strong ways. I think, you know, for adults who are raising children, what's really important is to be the role model. And so if you're coming home from work, let's say 요거는 PPT에 다 있으니까. 쌤,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음, 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도 이런 감정을 느꼈어, 오늘. 그리고 아빠도, made a mistake?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요거 꼭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어차피 뭐 PPT 다 드릴 거라서 보시면. If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룰러라는 스텝인데,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지금 이거 뭐 수업하기도 힘든데 이거 5개를 언제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잘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을 정말 요거를 좀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한번 구입을 해보셔서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일단 뭐 인식하기, 그다음에 자기 생각, 이런 뭐 신체 변화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표정, 나의 표정, 몸짓, 목소리 이런 게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 부분, 그게 이제 recognizing인데, 사실 이 스텝들이 많은데 요거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고,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을 그냥 라이트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내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실쌤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거 맞아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몰라요. 좋아요. 그냥 별로예요. 요렇게밖에 대답을 안 해요. 스페시픽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요 차트가 있습니다. mood meter라는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permission to feel이 이 색깔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영어도 있고 한국말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아이들이 뭐 클래스룸에 붙여 놓으실 수도 있고, 집에서는 냉장고에 붙여 놓으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붙여 놓고 아이와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너의 감정은 어떠냐? 좋아, 싫어, 몰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내 감정이 요건가 오늘은 조금 이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죠? 두려운 거하고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요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역시도 원장님들 프린트 하셔서 신입생 예비 소집일 가서 전단지 뿌릴 때 같이 뿌리세요. 네. 그죠? 요런 자료들 같이 넣어주시면은, 이 선생님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감정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스페시파이 하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리하게 그냥 안 좋아 정도로, 안 좋아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쌓여요. 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라 그러셨죠? 아이들하고 감정 수업을 하려면 일단
어른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아이들과 시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원장님들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이라도 요 미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지금 감정에 있지? 효정 원장님 먼저 이미 하셨군요. 무드 미터. 그쵸?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들 주 업무가 원장님들과 상담이에요. 그리고 레디 원장님들과 레디 아닌 원장님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뭐 당연히 영어 학원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장님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상담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막 부부 상담 간 적도 있고 여러 차례 막 부부 상담까지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제 여성분들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누르고 사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눌러 이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삶의 온도가 그냥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살아야 되고 엄마로 살아야 되고 아내로 살아야 되고 딸, 며느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돌봐줄 틈이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 예전에 제가 공부방을 할 때 친구들이 넌 좋겠다 그랬어요. 출퇴근 안 해서. 집이 공부방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최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 회사를 다니다 보니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반격을 했죠. 너네 회사 오면 끝이잖아. 공부방은 끝이 없어.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공부방 수업이 끝나서 바로 육아, 그다음 집안일 이거에 그냥 연속이야. 어, 24시간 사이클이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요. 학원도 바쁘고 교습소도 바쁘고 공부방도 바쁘고 특히 이제 1인 체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퇴근 시간에라도 멍 때리면 좋은데 그거 역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뭔가 계속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막 자기 개발 막 이런 거 듣고 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책을 막 봐야 될 것 같은 프레셔 계속 오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돌봐줄 시간이나 틈이 없어요, 지금. 그냥 마치 뭔가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쓴다면 사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절대 절대 사치가 아니고 음, 너무너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해야만 must 해야만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온전한 나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거는 남편분이랑 싸워서라도 원장님들께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뭐 애들 돌봐주지 않는 분이라도 그냥 그때는 그냥 맡기고 애들 맡기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나 이렇게 나가야겠다. 라고 해서 쟁취를 하셔야 돼요. 뭐 사실 이게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쟁취를 해서라도 그 시간을 꼭 만드시. 그리고 그게 대단한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가서 진짜 피스풀하게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하는 거라도 괜찮아요. 그냥 온전히 원장님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이게 되지 않으면 원장님들 마음속에 어, 다른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잘 잡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장님 안에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뭉쳐서 흘러가요. 근데 뭔가 그냥 얘네한테 사랑을 줘야겠다. 내 거는 지금 엠티한데 그러면은 그냥 음, dry out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배우고 윤희 원장님 맞아요. 하루 종일 배우고 가르치고 돌볼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은 진짜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그샘플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울트라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울트라 마라톤. 그러니까 마라톤이 42km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울트라 마라톤은 막 며칠을 달리는 게 있어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몇백 킬로를 달려요. 사막에서 달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마라톤인데 근데 예전에는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실제로. 요즘은 이제 많이 레귤레이션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때 막 쓰러지고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이제 그 쓰러지고 막 죽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러니한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디하이드레이션으로 탈수 현상으로 쓰러졌는데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었어. 근데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사막에서 달릴 때는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어, 땀이 그냥 다 증발을 하는 거죠. 증발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탈수가 되고 있는지 모른대요. 잘 몸이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달리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시간을 맞춰놓고 그냥 물을 마시던지 아니면 보폭으로 세서 뭐 1000보 아니면 2000보 뭐 이럴 때마다 물을 마시던지 조건이 뭐냐면 그때 내 머리에서 목말라라고 하던지 안 하던지 상관없이 무조건 마신다가 조건이에요. 이거를 우리 삶으로 입고 와봐요. 삶의 온도가 너무 높아요, 쌤들이. 그러면 쌤들이 지금 디하이드레이트 됐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쓰러져요, 선생님들. 그러니 이 디하이드레이션이 안 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정해놓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원장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조건이 뭐였죠? 내가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정해놓고 미타임 가지기. 맞습니다. 유진 원장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원장님들 학원을 롱런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일 거고 이 시간을 가지면서 채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난 진짜 할 게 없다? 그 시간, 한 시간 내가 어렵게 나왔는데 할 게 없다? 전화하세요, 원장님들. 제가 전화할게요. 진짜 빈말이 아니고, 상담하면 되죠, 뭐. 그쵸? 상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진짜 전화할 데가 없다. 전화 주세요. DM 남기세요. 이야기 나눠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음, 우리의 그 탈수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유진 원장님 요즘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뭐 이제 연말이라서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사실 많이 힘들기도 하죠. 1년을 막 열심히 달렸으니까. 요즘 쉬면 안 된다. 내가 쉴 때가 아니다. 매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재간스럽네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거의 80분들이 오셨는데, 원장님들, 봐봐요.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인 거예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 쉬어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쉼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물 마시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매일매일 요 감정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감정을 좀 패턴을 좀 찾아보자.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 책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에요. 깨진 독 같았다고 서명 원장님 그쵸? 그리고 유진 원장님 쉬는 시간 5분 생기면 여유가 생길까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리 원장님이 데이비쌤을 이제 알게 된 거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알아가시면 되고 오아시스 같은 세미나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명 원장님. 아직 액티비티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프랙티컬 한 것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프랙티컬 한 게 필요합니다. 네. 좀 이상적이었던 거고. 자, 이제 액티비티로 넘어갈게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좋아하시는 액티비티 시트 다 나눠드립니다. 오늘도 자료가 좀 많아서 원장님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들, 고퀄 자료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아, 첫 번째는 요 그 주사위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귀엽게 그냥 만드셔서 이렇게 던져서 나오는 거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게 그냥 귀여운 박스. 이거 좀 두꺼운 종이로 제대로 만드실 분이 계시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A4 용지로 해도 이 정도 라이트하게 쉽게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그 이야기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컬러링 그 워크시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 장짜리고요. A4 용지 한 장짜리고 그다음 아이들한테 주고 너희가 원하는 색깔로 한번 그려봐. 컬러링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그 수업 전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후에 하실 수도 있고 그다 배우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원장님들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 명 한 명 하고 가는데 우리는 그룹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에 좀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에서는 쓴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잔 짜잔 잠시만요. 요거 이렇게 A4 용지 9장짜리예요. 9장.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색깔 그리기. 그죠? 요거 9장짜리 PDF 파일이 있으니까 다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 벽에 붙여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어, 들어오는 문에다가 붙여놓으면 재밌을 것 같죠? 네. 유치부 애들부터 사실 고학년들도 좋아해요. 고학년들 다 큰 것 같죠? 애기들이에요. 애들이에요. 이런 거 좋아해요. 시시하다 그러면서 겁나게 열심히 칠하고 있습니다. 자, 음. 자, 그리고, 어, 아, 이게 뭐죠? 요것도 나올 겁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아직 액티비티가 더 나와요. 더 나와요. 네네. 또, 세 번째 액티비티는, 이게 풀렸다. 잠시만요. 음. 세 번째 액티비티는 캘린더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31일이에요. 31개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병을 요 위에다가 이제 이름하고 달 써놓고 아이들하고 하루하루씩 그날 병을 색칠해 보는 거는 어떨까? 그리고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아까 그 무드미러에서 나오는 단어를 하나하나씩 넣어보는 요거는 아이들이랑도 좋지만 원장님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한번 해보시는 걸로 뭐 1월 1일부터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떤 무드였구나 이번 달에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세영 원장님 이거 너무 리액션이 좋으시네. 이거 감동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게 색채 심리를 할 때도 그랬고 그 미술 심리 할 때도 그 수업에서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한눈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 한 달을 돌아볼 수 있는 뭐 이런 앱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 색칠을 직접 하고 연필을 잡고 그다음에 크레용을 잡고 직접 색칠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그냥 누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그냥 진실되게 음, 그냥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오늘 진짜 막 완전 블레이징 레드다. 레드 막 하는 거. 네네. 그리고 뭐 가끔 저기에 없는 무드미러에 없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써놓는 거예요. 네네. 오늘 원장님들께서 또 되게 따뜻한 그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4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 애나 작가님이 직접 그 올려주신 PDF예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그래서 요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컬러링 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요거 말고 모든 컬러의 버전이 다 있어요. 요것도 PDF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눈 자르고 마스크 얼굴에 끼고 뭐 애들 또 재밌는 거 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리고 마지막 액티비티 5.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일단 카메라를 켜고 어떤 내용이냐? 일단 오글거리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 액티비티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음. 데이빗. 그다음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 자, 그래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금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냥 요리할 때 넣는 소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좀 굵은 걸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굵은 소금을 사세요. 그리고 파스텔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예쁜 병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러링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소금 jar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제가 운영을 했을 때 매년 했어요. 이거를 매년 새해 하고 이 안에다가 그 해의 레졸루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0일, 31일 날 다 애들이랑 같이 다 이거를 그 열어봐요. 그리고 넣었던 레졸루션이 지켜졌는지 거기에는 이번 연에는 여자친구를 사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패한 아이들도 있고 된 아이들도 있고 뭐 다이어트 이런 것도 뭐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원장님들이랑 아이들이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혼자 하게 해도 되고 이건 뭐 원장님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아 1월에 월드 할머니 해야 되는데 네 이거 2월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정 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다 좋아하고요. 휴대용 청소기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너무너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지럽히는 거 너무 싫다라고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는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소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다음 비벼줍니다. 이, 이 비비는 게 좋아요.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손 엉망대고 뭐 바닥에 소금 나뒹굴고 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감안하시고요. 그냥 그날은 그냥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벼주면 소금이 예쁘게 먹어요. 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이 됐어요. 좀 더.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게 금방 끝날 수가 있거든요. 벌써 지금 요만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하면서 그 해피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노란색은 뭐 어떤 거를 했을 때 행복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깔때기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뭐 깔때기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예쁘게 노란색으로 소금이 음, 이렇게 됩니다. 예쁘죠? 이 색깔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안에 뭐 New Year's Resolution이나 이런 거를 넣으려면은 종이를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젖거든요. 물기가 생겨갖고. 그래서 다이소 가면은 비닐 봉투 같은 거, 아니, 봉투가 아니고 뭐지? 하여튼 편지지 같은 거 넣는 그 조그만 비닐 같은 거 팔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종이를 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돌돌 말아갖고 일자로 만들어서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꼽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쭉 세워서 밖에서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학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쭉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막 엄청 검은색만 하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런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케어의 대상, 우리 아이 조금 더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아이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 번 더 사랑해주고, 한 번 더 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90분이나 됐네요. 자, 이렇게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하고 저희 끝내도록 할게요. 액티비티 5까지 진행을 했어요. 음, 네, 아이고. 자, 애나 작가님이 이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감정은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없다. 물론 인사이드 아웃 덕분에 많이 알고 있어요, 애들이. 계속 인사이드 아웃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막 anger, sadness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은 핵심이 sadness였거든요. 그쵸? sadness를 잘 다뤄야지만 다른 감정들이 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오히려 네게티브하다라고 보는 감정들을 잘 다뤄야 되고 아이들한테 그게 나쁜 감정이 아니다. 감정에는 좋고 나쁜 게 없다. 라는 거를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진짜 판단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사랑으로 자 그러면 사랑으로 잘 안 봐줘요라는 상담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일단 원장님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물론 제가 공부를 굉장히,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담, 아동 심리 뭐 이쪽으로.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배운 거를 한 가지로 축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아이들이든 아니면 상대를,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누군가가. 그러면 옛날에는 바로 거기에 리액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게 군다? How dare you?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얘가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가 없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걸 하나를 이렇게 어, 까고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다랄까. 그러고 나면 항상 이유가 있어요. 애가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애정 결핍이 많고요. 오히려 요즘은 과잉이 또 많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텝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모든 스텝의 첫 스텝은 나 자신인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래서 저번 주에 드렸던 질문들도 내 자신한테 한번 해보면서 데이트도 해보고 내 자신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last word. 만약에 선생님들 지금 마음이 힘드신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의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쌤의 친한 친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가 쌤한테 와서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해주실 거죠? 당연히 굉장히 컴포팅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친구한테. 그쵸? 아유, 힘들겠다. 공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그렇게 안 해.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먼저 그렇게 나이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그리고 어, 이게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원장님들.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그렇죠. 김현주 원장이 You will not have to carry it alone. 이란 말이 필요해요. 맞아요. 이런 거 있으면 무거운 짐 있으면은 좀 내려놓고 네.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음, 음, 그렇게 또 내려놓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래서 원장님들이 오늘 아까 잠깐 앵걸 질문을 했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막 써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조금 더 원장님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강의, 그냥 omnidirectional한 강의도 필요하겠지만 원장님들과 좀 인터랙티브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추후에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자료도 꽤 많이 있었죠. 특히나 큰 포스터는 원장님들 꼭 하시고, 인증샷 한번 보내주시면 저는 그걸로 정말 족합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아이들이랑 같이 액티비티 하는 모습,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3달 후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인스타에 올려놓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해피해피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요 강의 후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파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 굉장히 좀 느려서 조금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당장 쓰실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스페이스를 주시면 제가 네, 꼭 다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원장님, 지난 자료도 못 받았으면, 그러면 저한테 DM 주세요, 원장님. DM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아이들과라도 먼저 하면 즐거운 주말 보내봐요. 맞아요. 예, 원장님.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 년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주 후면은 이제 31일이 되는데 마지막 날이라서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이제 1월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로 올 거고요. 레디에서 이제 소리 영어가 베타 버전이 이제 출시를 합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앞으로는 소리 영어 관련된 강의들도 진행이 될 거고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원장님들이랑 엄청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지금 준비 중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성 수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네네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모두 원장님들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또 곧 다음 년에 뵙도록 할게요. 네, 연말 잘 보내시고요. 그 전에 갑자기 또 강의 갑자기 하고 싶으면 또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생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생일날 원장님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점심 맛있게 드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바이. 네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처음 드셨군요, 원장님. 그쵸.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바이바이. 이미송 원장님,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 간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갈게요. 바이바이.